네, 안녕하세요. 그루브루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이 캐스퍼 지금 시승을 위해서 기흥에 있는 캐스퍼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캐스퍼 모델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캐스퍼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차량을 어디서 좀 봐야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캐스퍼 스튜디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이제 29곳에 캐스퍼 전시하는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캐스퍼를 실제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스튜디오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차량을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또 가상 공간에서 차량의 기능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것도 좀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시면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 어떤 차량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되는지 하는 정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통해서 뭐 차량의 정보들도 함께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상의 캐스퍼 모델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 컬러의 아주 짙은 블루 컬러의 캐스퍼 모델도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은 화이트 컬러긴 한데 색상이 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아이보리 색상의 이 캐스퍼 모델도 있고요. 완전히 좀 쨍한 이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캐스퍼 모델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콜 색상처럼 보이는 이러한 좀 짙은 컬러의 캐스퍼 모델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도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 시트가 접혀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트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풀 폴딩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시트까지도 완전히 접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내 공간에서는 뭐 경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상당히 좀 쓰임새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 루프렉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물건 보관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 모습인데요.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사양은 아니고 좀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야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경차지만 소형차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에어매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실내 공간도 보고 계십니다. 차박 용도로 이 캐스퍼의 활용이 가능한가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별도의 에어매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금 운전석부터 이렇게 뒤쪽까지 이어지는 이 에어매트를 통해서 차박이 가능하겠고요. 뭐 키가 한 170 정도, 75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좀 여유롭게 누울 수 있는 차박 공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수석 쪽에는 테이블을 올려둘 수 있는 옵션 사양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작은 차긴 하지만 차박 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캐스퍼가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에어매트가 이렇게 깔리게 되고요. 아래쪽에 뭐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 공간을 좀 채워서 차박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평탄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사양으로 이 아래쪽에 수납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쪽을 이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지만 참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이 갖추어져 있네요. 자, 한쪽에는 이제 캐스퍼와 관련된 상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머그컵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에코백이라든지 후드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실제로 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자, 한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캐스퍼의 외관을 좀 정말 예쁘게 트렌디하게 이제 꾸며놓은 차량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캐스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차량을 조금 더 개성있게 좀 꾸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외관이 귀엽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캐스퍼 시승 전에 한번 외관의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관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캐스퍼 액티브 모델, 그 다음에 일반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디자인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만 봐도 색상도 다양하고 이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귀엽다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작은 차를 사실 좀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캐스퍼의 디자인이 정말 좀 마음에 드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러한 파라메트릭 이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러한 디자인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 헤드램프는 이제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 이제 LED로 적용이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 LED가 적용이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크기가 경차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경차 규정에 맞게 이제 좌우 폭이라든지 차량의 길이 이런 것들이 제한된 차량이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관 보시면 전형적인 뭐 SUV의 이러한 스타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타이어 위쪽에 이 공간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SUV 모델들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또 측면에서 보시면 리어 쪽도 상당히 이 타이어 위쪽 공간이 좀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긴 하지만 SUV 다운 프로포션이 좀 나름 또 나오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휠이 이제 17인치 휠 디자인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디자인은 이제 15인치 휠입니다. 15인치 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형태가 조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17인치 휠의 디자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량 외관에서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까지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무늬가 없는 이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에 방향 지시등이 없다 보니까 이 차량 측면에 방향 지시등 벌브 타입의 이 방향 지시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의 차이, 또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루프렉을 아마 설치하시게 되면 야외 활동에서 상당히 좀 활용해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 전면부 디자인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델의 전면부 디자인과 이제 액티브 모델의 디자인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액티브 모델의 디자인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일반 모델의 디자인이 조금 더 선호가 됐었는데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까 이 액티브 모델의 디자인도 나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도 그냥 액티브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측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이제 차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쪽에는 웃는 모습 같은 요 로고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자인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죠. 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도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등이 끝까지 오지 않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벌브 탑의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키드 플레이트가 상당히 좀 도드라지게 나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닝이 이제 250리터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스퍼는 305리터입니다.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넉넉한 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열 시트와 이 적재 공간 사이에 좀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차다 보니까 더 많은 적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최대한 이 트렁크 적재 공간 하부를 낮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 뭐 타이어 수리킥 같은 것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2열 시트와 이 트렁크 공간 사이에 보시면 시트 레일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한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가려놓은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트렁크 공간이라도 세심하게, 뭐 작은 경차긴 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쓴 이러한 흔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감 처리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작지만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액티브 모드를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차의 1열 공간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1열과 2열 모두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한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차지만 넉넉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앉아보면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이 D컷으로 되어 있죠. 이제 1열 시트를, 운전석의 시트도 모두 다 접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좀 걸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또 운전자가 좀 차는 작지만 그래도 무릎 공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D컷으로 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기도 하죠.
왼쪽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오른쪽에는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8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장치 버튼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제 센터 콘솔 쪽에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없애서 좀 더 이제 좌우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좀 좁은 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이제 조수석 쪽으로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도 제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모던 트림 이상에서는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 버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눈길이나 지느길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쪽에 소재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이긴 한데, 소재 자체의 이러한 질감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경차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의 사실 레이라든지 모닝에서 봤던 이러한 소재보다는 확실히 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센터콘솔 쪽은 이렇게 흡사이드 천과 같은 소재 같은 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소재들도 덧대어져 있고요. 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는 점도 이 캐스퍼만의 특징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어 노브가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기아 레이 운전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상당히 뭐 그립감이 좋은 이러한 작은 형태의 기어 노브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운전석 같은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기능이 더해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통풍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조수석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USB 포트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요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작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4G가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닙니다. 작은 수납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 천장 위쪽을 보시면 참 개성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위쪽의 마감들도 이렇게 체크 패턴,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고 캐스퍼라는 로고가 들어간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뭐 아래쪽에 파란색이 적용된 이런 차량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 그리고 컵홀더도 위치해 있고 암레스트까지 상당히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도 뭐 경차입니다. 그만큼 뭐 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엿보이는데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슬라이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쪽이 가장 뒤로 당겨놓은 상태이고, 한쪽은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시트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주먹이 한 2개가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레일을 운영했을 때와도 뭐 공간에 있어서는 뭐 머리 공간을 빼고는 이 실내 공간,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차 수준에서는요. 지금 이쪽은 가장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 이럴 때는 이제 적재 공간에 조금 더 짐을 싣는데 좀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를 앞쪽으로 당기면 한 요 정도, 주먹 하나 조금 더 되는 공간까지 확보가 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위쪽에 이제 레버를 당기고 최대한 눕히게 되면 39도까지 젖혀집니다. 지금 이 각도가 가장 세워져 있는 각도이고요. 가장 눕혀 놓았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각도까지 눕혀지는데요. 지금 각도를 가장 눕혀 놨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의 여유가 좀 적긴 하지만 뒤쪽에 시트를 각도를 최대한 눕혀 놨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또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이런 시트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좀 캐스퍼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는 이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슬라이딩과 그다음에 리클라이딩 기능 모두 적용된 2열 시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에 이제 시트에 이렇게 지퍼 모양의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퍼를 열어서 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적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앞쪽에도 이 조수석 앞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차긴 하지만 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이 실내 구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개성 있는 공간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캐스퍼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는 사실 기존의 뭐 기아나 현대에서, 기아차에서 보여줬던 경차들의 이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점이라면 1.0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점이죠. 최고 출력 100마력의 출력인데요. 뭐 기존의 다른 경차들의 출력보다는 확실히 이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속을 할 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느껴지는 이 가속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 1.0 가솔린 터보의 가속 성능입니다. 뭐 사실 하지만 이제 좀 가속을 해서 속도를 좀 어느 정도 높여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경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소배기량의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느껴진다라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의 좀 경쾌한 가속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1.0 가솔린 엔진, 가솔린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지만 파워트레인 선택에 있어서 굳이 1.0 가솔린 터보를 고집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연비면에서 1.0 이 기본 모델, 기본 엔진 같은 경우에 1.0 이 엔진이 연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1.0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캐스퍼라는 차량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출생부터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이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 좀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이번 현 정부가 이제 광주시와 뭐 협력을 해서 이제 공장을 건설하게 됐고 또 이제 현대차가 거기에 또 협력을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공장, 자동차 제조사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정치적인 행보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문제가 되겠죠. 뭐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도 좀 타격을 입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많이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 캐스퍼의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사전계약 같은 경우에 이미 올해 판매하기로 한 2만 대 가운데 뭐 17,000대 정도가 사전계약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사전계약 물량이 100% 판매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국내 경차 시장이 워낙 조금 수요가 좀 작은 시장이었죠. 국내 자동차 판매 가운데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이 캐스퍼를 통해서 좀 경차에 대한 이 관심도가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행보가 조금 기대가 되는 차량이 이 캐스퍼입니다. 자, 주행 성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은 캐스퍼는 경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알고 계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차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가속력은 좀 좋긴 하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중속 이상으로 속도를 좀 어느 정도 높였을 때는 사실 조금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한 부분은 한계는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1.0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주행 시에는 지금처럼 한 시속 한 60km, 7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때는 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 진동이 조금 손끝으로 많이 좀 전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느껴지는 진동이 좀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량의 소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뭐 요즘에 이 같은 좀 상위 세그먼트들의 차음 상태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이라든지 소음 부분 이런 점들은 경차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차량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운전석 쪽에 이 글라스도 상당히 좀 넓은 넓이로 되어 있고요. 또 2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경우긴 하지만 1열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좌우 시야 그리고 뭐 사각지대 이런 것들도 확인이 상당히 좀 용이하고요.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 전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쪽 차량 앞쪽이 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확인하기 편한 점도 있겠죠.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뭐 답답하다거나 뭐 차가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사실 좀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뭐 운전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 좌우의 핸들링 성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 뭐 굉장히 좀 좌우로 크게 움직인다든가 하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레이라든지 모닝 같은 경우에 좀 타봤을 때 좌우로 굉장히 좀 심해서 좀 차량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했었습니다.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는요. 하지만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좌우 롤도 굉장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SUV 뭐 액티브한 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나름의 뭐 엔트리 SUV다 라는 표현을 이 차량을 소개하면서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이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스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때문에 이게 과연 경차의 가격이 맞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가장 모든 옵션들도 더해진 캐스퍼 액티브 트림입니다. 2천만 원을 아주 살짝 넘는 가격인데요. 자, 과거의 경차로서 좀 비교해 볼 때 2천만 원의 가격, 바로 위급의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가격이 되기도 하겠죠. 자,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도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한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거기다 다양한 편의 장비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저렴하기만 한 이러한 경차를 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사실 레이의 오너였습니다. 한 3년 정도 레이를 운전을 했었는데요. 레이를 타면서도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경차긴 한데 나도 조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좀 사용하고 싶고 좀 안전 사양들도 더 추가하고 싶은데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차량임을 좀 느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차 가격이 비싸졌다는 불만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불만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안전사양, 주행보조 기능들도 더해져 있고 뭐 스마트 하이빔 같은 기능까지도 더해져 있습니다. 뭐 편의 사양만으로 봤을 때는 이 위급 사양들의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차량인데요.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이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차라는 사실이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캐스퍼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레이나 모닝으로 시선을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지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고급 사양의 경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타고 있는, 시승하고 있는 캐스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경차에 대한 선택지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반갑습니다. 뭐 비싼 경차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사양을 높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다양한 옵션 사양들을 선택할 수 있는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경차라는 점에서 저는 이 캐스퍼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캐스퍼를 좀 만나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좀 자주 보면 좋겠고요. 이 차명인 캐스퍼는 사실 좀 그 유령 캐릭터이죠. 캐스퍼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경우를 뜻하는 이 케이스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이름처럼 다양한 경우에서 이제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도가 높고요. 또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귀여운 외모가 존재감을 더 두드러지게 해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